안녕하십니까. MZ 퀸비 코리아 대표 이영미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상호 의존성의 패러다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제의 성경 말씀을 대표님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저 사람이 땅에서 심으려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다음 성경 말씀 나눔은 조찬 토론 발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제의 목적과 토론 주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발제 목적은 기업의 공동체 내에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상호 의존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토론의 주제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기업의 내부와 거래처, 개인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을 때 믿음과 신뢰감이 높아졌습니까? 이고, 두 번째는 믿음과 신뢰를 깨트리는 상대방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로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존성, 두 번째는 독립성, 세 번째는 상호 의존성이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상호 의존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의존성을 보겠습니다. 의존성은 동물로 비유를 하면 미운 오리 새끼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이 의존성은 심리적으로 무엇인가에 의존한 상태로 술이나 담배, 약, 음식 등에 의존한다든지 친구나 배우자, 자식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든지 과거의 사건이나 상황, 경험에 심리적으로 무엇인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의존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존성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어떤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의존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약해서 항상 긴장하고 두려워하며 삶의 목표와 목적, 꿈, 비전, 희망 등이 없어지는 것이겠죠. 네, 다음은 두 번째 독립성을 보겠습니다. 자, 독립성은 심리적으로 무엇인가로부터 독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물로 비유를 하면 백조인데요. 담배나 술, 약 등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있고요. 사람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있고요.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 현재의 상황 등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과 반응을 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과 삶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은 의존성에서 독립성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존성은 미운 오리 새끼, 독립성은 백조라고 했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은 의존성에서 독립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호 의존성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상호 의존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요. 그 다리 역할이 우리 은행의 계좌처럼 우리 마음 안에는 감정 계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리는 의존성에서 독립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 계좌에 자기 사랑이 많이 예입된다면 독립적인 성향이 커져서 독립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상호 의존성을 보겠습니다. 이 상호 의존성은 팀워크이라고 상징하는 기럭인데요. 이 세상에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상호 의존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8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대인관계나 인간관계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의존성으로 함께 가야 되겠죠. 네, 다음은 어떻게 독립성에서 상호 의존성으로 갈 것인가? 그 전 페이지입니다. 보겠습니다. 독립성에서 상호 의존성으로 가려면 그 내 마음 감정 계좌에 믿음과 신뢰가 많이 예입되어야 됩니다. 그 전이에요. 네. 여기 두 번째 다리는 독립성에서 상호 의존성으로 가려면은 자기의 감정 계좌에 자신의 믿음과 신뢰를 많이 예입하면 상호 의존적인 성향이 커져서 상호 의존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존성은 자기 마음의 감정 계좌에 자기 사랑을 많이 예입하면 의존성이 독립성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독립성에서는 자기 마음 그 감정 계좌에 믿음과 신뢰를 많이 쌓으면 상호 의존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신뢰를 높여주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언행일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약속을 잘 이행하는 사람. 자, 세 번째는 진정한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 네 번째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잘 갖추게 되면 믿음과 신뢰감이 쌓여져서 상호 의존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호 의존성으로 갔을 때 믿음과 신뢰를 구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성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11번입니다. 페이지. 다음은 성격과 성품을 보시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우리는 성격이 있고 성품이 있는데요. 자, 성격은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외향적이고 말을 잘하고 명품 옷을 입고 고급차를 타거나 이렇게 연출이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성격인데요. 이렇게 외적인 걸로 많이 드러내는데 이 성격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품은 영성이나 정체성, 의미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 비전, 인품 등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모두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품은 믿음과 신뢰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품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성격이 의식이라고 한다면 성품은 잠재의식, 보이지 않는 내재된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믿음, 신뢰는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내재되어 있는 성품에 의해서 믿음과 신뢰가 구축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품은 믿음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호 의존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신뢰의 성품은 성격보다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필요한 내적 성품의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성품이 좋아야 믿음과 신뢰감이 커져서 상호 의존성의 승승관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의 세 가지는 성실성, 성숙도, 풍요의 심리가 있는데요. 이 성실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말인데요. 내면과 외면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온전함인데요. 온전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정렬의 미션인데요. 그 영성 차원에서 자기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비전은 무엇인가, 정체성 차원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치와 신념의 차원에서는 내가 왜 이 비즈니스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리고 능력 차원에서는 내가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고 개발해야 되는가, 그리고 행동 차원에서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환경 차원에서는 누구랑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행동을 실행할 것인가. 이렇게 자기 정렬이 비전이나 내부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요, 어떤 사명과 비전에 맞는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성과 온전함, 자기 정렬의 비전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좋은 성품을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성숙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숙도는 용기와 배려가 균형을 있을 때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또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편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 그 마음을 배려라고 합니다. 용기는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옳은 것은 옳다고 말을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용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승승의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상호 의존성의 관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할 때 또 옳지 않을 때 필요한 말을 반드시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는 것이 이게 바로 상호 의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필요한 게 바로 이 성숙한 인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그 65%의 인간은 패승 관계라고 해요. 아까처럼 배려는 하는데 옳지 않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잘 안 되고 상대는 잘 되는 거죠. 나는 지고 상대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15%의 그 인간은 승패의 관계인데 나는 잘 되고 상대방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가 이기적이고 상대를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승패가 되겠습니다. 자, 패패의 관계는 내가 어떤 말과 무엇을 가치를 두고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있을 때 그 상대도 또한 그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을 때 이때는 패패의 관계인데요. 이때는 너도 지고 저도 지는 겁니다. 서로 잘 안 되는 거죠. 자, 5%의 인간은 승승의 관계로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승승의 관계인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5%의 사람들만 상호 의존성인데요.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고 용기 있게 옳지 않다라고 말을 과감하게 행동할 줄 아는 이런 용기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좋은 성품을 만들기 위한 세 번째 풍요의 심리인데요. 자, 풍요 심리는 쉽게 말하면 상대방보다 그 작은 그릇보다 내 마음의 큰 그릇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의 작은 그릇을 내가 큰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서 그 작은 마음의 그릇을 담아라 이런 얘기고요. 상대방이 그 어항의 마음이라면 나는 호수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요의 심리를 가지려면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진다 이거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책임을 졌을 때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죠. 근데 어떤 이유와 변명을 대고 누구 때문에라고 탓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계속 그 마음 안에, 머리 안에 계속 그 사건, 어떤 문제, 상황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가득 차여지면서 계속 진동의 법칙에 의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모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의 단점이나 나의 부족한 점, 이런 것들까지 모두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풍요로운 심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좋은 점 발견하기.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하고의 차이점을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비교를 합니다. 나는 이런데 쟤는 왜 저래? 이러면서 비교 평가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의도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좋은 점을 의도적으로 찾으면서 좋은 장점을 계속 모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함께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풍요로운 심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데요. 보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가 상처를 받으면 되게 많이 화가 나고 마음에 그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머릿속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저 마음의 주인이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내 마음 안에 내 머리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주인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주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풍요의 심리가 커진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융통성을 키워야 되는데, 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기질과 성격,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편협적이에요. 그래서 자기하고 공통적인 사람, 비슷한 사람, 유사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그 대인관계와 관계성을 많이 갖죠. 그러니까 뭐 의사는 의사끼리, 목사님은 목사님들끼리, 기업인들은 기업인들끼리, 60대는 60대끼리, 이렇게 하면 편협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협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선택의 폭을 넓혀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사람들과 잘 지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풍요로운 심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품 중 풍요의 심리 5가지를 갖추게 되면 내 주위에는 진동의 법칙에 의해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붙죠. 그래서 우리가 빈곤의 심리를 가지면, 의존성처럼 가지면 정말 사람들이 붙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풍요의 심리를 만들어서 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모이도록 해서 좋은 시너지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수준 높은 레벨의 성품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풍요의 심리를 가지면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자, 심리 탐지기라고 있는데요. 자,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는 심리 탐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마음을 감지할 수 있는 안테나 같은 것인데요. 그 안테나는 우리가 이렇게 1, 2분만 말을 하다 보면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 좀 대충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높은 수준은 말을 잘하고 이미지 메이킹 된 성격이 아니고 괜찮은 에너지 파동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상호 의존성의 팀워크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팀워크라든지 시너지라든지 어떤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성공한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서 성공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업의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자,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상호 의존성의 개념을 갖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20세기 석유왕 제이 폴 게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100의 일을 해서 100의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나는 100의 일을 해서 100의 돈을 벌고 싶지 않다. 나는 차라리 그 100의 돈을 벌 수 있는 100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서 100의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그 100의 돈을 가지고 나는 그들로부터 1%의 인센티브를 받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큰 20세기나 21세기에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굉장히 시스템적이고 팀워크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21세기 경영 전략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결을 시켜서 시너지를 만들고 서로 상생의 효과를 만드는 그 커뮤니티, 이것이 상호 의존성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호 의존성, 팀워크의 상징 기러기의 동영상을 보시고 바로 조별발제의 토론을 3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러기가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V자 대응으로 날아가는데요. 그 V자 중간에는 그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한 마리가 날아갔을 때보다 70%의 빠르게 그 속도를 내면서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옆에서 이렇게 편을 들어주고 목소리로 큰 소리를 내면서 옆에 사람들 격려해주고 한 명도 나고자가 없도록 이렇게 함께 그 넓은 바다, 먼 여행을 목적지까지 함께 건너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하물며 기러기들도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서로 정말 좋은 그 믿음과 신뢰감을 갖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함께, 상호 의존성인 관계를 가지고 함께 한다면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믿음조에서 그 믿음과 신뢰를 키워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의존성에서 독립성으로 가려면 독립성에서 의존성으로 가려면 믿음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 가지, 언행일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세 번째 진정한 사과를 할 줄 알고,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면 정말 믿음 신뢰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상호 의존성으로 갈 수가 있고요. 사랑조에서 발제자님 말씀하셨는데, 혼자 요즘 사회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이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그 의존성에서 그 자기 사랑을 많이 키우면 독립적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독립적으로 갔을 때 자기는 충분하고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잘할 수 있지만 그거는 셀프 리더예요. 자기만 혼자 잘 살 수 있는 거지 함께 상호 의존적으로 가서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셀프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믿음과 신뢰를 키우고 좋은 성품을 가져서 상호 의존성으로 가서 좋은 시너지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상호 의존성 하면은 믿음과 신뢰, 좋은 성품, 그 성경적 원리에서는 저는 책임과 영적 성장, 의미 있는 가치 실현으로 상호 의존성으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실제 이 상호 의존성에 제가 강의를 2강해서 4시간, 2시간씩 4시간 강의를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20분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대표님들에게 전달하게 됐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쉬움을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